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틴 교수 김홍영입니다. 전기기기 B파트 7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상 유도운동기 회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어제 시간에 회전 원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단상 유도운동기는 한 개의 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회전할 수가 없어서 어, 보조 회로를 사용한다. 기동 회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일이 하나 있어서 요 한 쌍의 코일이 되겠죠. 단상에 대한 코일이. 자, 운전 코일이 있는데 혼자서는 이게 회전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그 보조 회로인 이러한 회로를 기동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C 콘덴서고요. 이것은 기동성 코일을 갖다 기동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동 회로에는요. 그러면은 이 기동 회로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회전이 이 안에 있는 그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의 회전을 하느냐, 어떠한 힘으로 회전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회전하는 힘, 그래서 회전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T라고 쓰고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는 회전력이에요. 회전하면서 생기는 힘, 얼마만큼의 힘으로 돌아갈 것이냐. 회전이 빠르면서 힘이 높을 수도 있고요. 회전이 느리면서도 힘이 높을 수가 있어요. 회전이 또 다른 경우 회전이 느리지만 힘도 약할 수가 있고요. 회전이 느리지만 힘이 셀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하게 이제 이 회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요 무슨 형? 콘덴서형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콘덴서형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센 것 있어요. 센 것이 토크가 센 것이 반발 유도형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센 것이 반발 기동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를 기준으로 콘덴서보다 약한 것이 분상형이라는 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약한 것이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크에 대한 기준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올수록 토크가 세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토크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가장 센 것은 반발 기동형, 그리고 두 번째 반발 유동형, 그리고 콘덴서형, 그리고 분상형, 그리고 쉐이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동형을 합쳐서 반발형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반발형. 자, 반발형, 콘덴서형, 분상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 대소관계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가장 센터에 있는 이 콘덴서형이 센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률이 좋아요. 역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좋다는 얘기는 전기요금을 덜 먹는다는 얘기죠. 전류값을 덜 소모되게 만든다. 그렇죠? 역률이 좋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선풍기. 그죠? 뭐 선풍기, 서큘레이터, 환풍기 뭐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형이 가장 효율적이고 역률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더 수식을 한번 더 몇 가지 더 알아보죠.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했어요. 네. 회전하는 힘,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힘. 자, 전동기의 출력을 P0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출력. 그죠? P0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오메가 T. 오메가 T. 토크에다가 회전하는 거. W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는요. 오메가는 2파이 n으로 쓸 수 있고요. 다시 2파이 60분의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메가는 2파이 n으로 쓸 수 있고요. 2파이는 그대로 갖다 놓고 n을 또 60분의 n 회전으로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2파이 n의 토크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n은 회전력이죠. RPS입니다. 단위가. 요거는 RPM이겠죠. 60분의 1로 나눠주니까 이거 어저께 한번 다뤄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요 공식을 바꾸면 2파이에다가 n을 2파이 60분의 n으로 또 바꿀 수 있죠. 그죠? 예. 2파이 60분의 n. 그죠? 곱하기 t.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는 출력이니까 와트가 되네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토크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토크 t는 2파이분의 60에다가 n분의 p0죠. 네? 이제 이 토크를 요 수식을 토크를 빼서 다시 이제 이거를 이항시켜서 정리한 거예요. 네. 결과식만 이게 잘 안 되시면 결과식만이라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식을 풀이를 해봐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9.55 곱하기 n분의 p0 단위는 뉴턴 퍼 메타. 토크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예요. 그죠? 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하면요. 9.8 곱하기 2파이분의 60 곱하기 n분의 p0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9.8하고 2파이분의 60을 요거를 수식을 풀면 0.975 이렇게 나와요. n분의 p0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 곱하기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요것은 결국 9.8 뉴턴이 나옵니다. 1뉴턴 9.8 뉴턴. 자, 수식에 대해서 변화를 준 겁니다. 자, 제가 정립해 드린 요 수식들 그죠? 요 수식들 그리고 요 수식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는 토크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 좀 하세요. 자, 다음은 저희가 책을 보면은 이 동기 와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이 차 입력으로 토크를 표시하는 겁니다. 동기 와트.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해요.
전동기가. 그래서 2차 입력으로 토크를 표시하는 것을 동기 와트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말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써드렸고요. 자, t는 수식으로 나오면은 t는 2파이분의 60 곱하기 n분의 p0 이렇게 수식을 썼었죠. 우리가 하나 썼어요. 자, 요것을 2파이분의 60 n분의 p0를 이렇게 쓸 수 있어. n에다가 이건 전동기니까 유도전동기니까 뭐가 있어요? 슬립이 들어가죠. 이래서 s를 빼고 ns로 쓸 수 있죠. n은 n이 요거니까, 그쵸? p0는 1에다가 슬립을 뺀 이건 입력값이잖아요. 출력값이잖아요. 그럼 입력값을 넣으면 되겠죠. p2. 여기서 p0는 1-s p2고요.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n은 1-s ns가 되니까, 그죠? 여기가 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p2는 이 p2의 값을 볼 거예요. p2는 60분의 2파이 ns t 단위는 와트, 그죠? 이렇게 된다. 입력값을 표시한 거예요. 2차 입력값으로. 요것도 하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특성.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게 이제 비례추이라는 게 나와요. 비례추이.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가로축도 요렇게 하나 그렸을 때, 자,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자동차를. 스포츠카. 아주 그냥 제가 큰맘 먹고 스포츠카를 한 번 샀는데, 이제 요새는 그 수동은 별로 잘 안 나오죠? 보통 다 요새 자동, 반자동도 요새 없어요. 자동으로 다 오토매틱이 좀 대세죠. 지금 현재 뭐 그 이상 차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추이를 우리가 그 차를 밟을 건데 시속, 속도, 시속. 여기에서 제가 20km로 밟았어요. 20km가 아니고 여기를 제가 1단으로 단수로 하겠습니다. 1단, 내가 2단, 3단. 자, 이렇게 놓고, 물론 이제 수동이 안 나오지만 뭐 이렇게 반자동이라고 할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억지성이 있지만 좀 그렇게 예를 듭니다. 자, 1단으로 밟았을 때 얘가 20km로 이렇게 달려요, 차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려서 내가 속도가 붙어서 2단으로 바꾸고 2단으로 바꿔서 막 밟으니까 요놈이 이게 40km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달리려고 속도를 붙이는 상태 3단으로 놨어요. 3단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60km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러면 4단으로 놨을 때는 몇 킬로가 낼까요? 자, 1단이었을 때는 20km, 2단이었을 때는 40km, 3단이었을 때는 60km예요. 그죠? 그러면은 20에서 40에서 60, 20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4단으로 이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80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네. 80으로 기대하면 좋겠죠? 이게 뭐야? 기대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추이가 얼마만큼 바뀌어요? 20km만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추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례추이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러면 전동기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전동기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코일을 건선을 감죠. 자, 여러분 유도 전동기의 특성은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특징이에요. 건선형 유도 전동기. 자, 그래서 요거를 N상, 이걸 S상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여기 내부에 이제 회전자죠, 회전자. 이게 회전자고 이게 고정자죠. 이 회전자에 어, 선로에 이제 가변저항을 하나 설치합니다. 가변저항. 이것을 R2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자 돌아가는 것을 요걸 2차 2차 회전자가 되겠죠. 자, 요렇게 돌아가면은 사실은 이 가변저항은 뭐냐면 어차피 NSS로 자속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 회전을 하는 거겠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회전자에 고정자에서 나오는 자속에 의해서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자가 돌아가는 그 정도에서 여기에서도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건선형은 다른 게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코일의 선로에다 가변저항을 걸어가지고 발생되는 전류 에너지를 이 가변저항으로 조절하면서 저항이 크게 되면은 전류는 감소하고, 자, 저항을 낮게 하면 전류는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항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조정을, 제어를 하는 거 제어. 자, 그래서 그 2차 저항이죠. 2차 저항, 요게. 그럼 이런 말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저항. 2차 저항 R2는 요것이 이제 변화가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유독이니까 슬립이 변화가 되겠죠. 슬립이 변할 것이고요. 미끄러짐 정도. 자, 이 슬립이 변하면요, 결국 토크가 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례추이의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요점. 여러분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 공식을 하나 정리하면요. 슬립분의 R2. 요건 2차 저항이에요. 여기는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는 소문자로 썼어요. R2. R2는 S-분의 R2의 다시 플러스 R2의 다시, 요런 공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연계해서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하나 또 알아볼 것이 토크에 대한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보통 자동차를, 그러니까 슬립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토크의 최대값입니다. 이게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을 놓고 슬립이 0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그래서 차를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죠. 차가 보통 보통 그 가면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우리가 800 정도, 이게 1000rpm짜리다 이게. 1000rpm이면 보통 이제 800 정도 rpm 나오는 것을 가장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
자, 표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은 슬립이 1일 때가 서서히 증가해서 최대치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파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꼭 최대치가 여기에만 나와야 되는 거냐? 나는 뭐 초반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좀 필요할 수도 필요하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최대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여기에서만 최대치가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결국 이 얘기는 요것을 이제 A라는 사례, A 경우, 요거는 B, 요거는 C라고 봤을 때 A든 B든 C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값은 변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결국 다시 이 말을 정리해서 확대 해석하면 최대 토크 시점, 토크의 최대값은 변하지 않지만 시점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토크에 대한 시점은 변화된다. 변화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결과 토크하고요. 토크. 그리고 1차 전압, 그 역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더라.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도전동기에 효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효율은 이렇게 쓰고요. 니타라고 있습니다. 니타.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내가 입력한 부분에 있어서 출력이 얼마큼 도착하느냐. 그죠? 그게 이제 효율이 되는 거예요. 효율. 여기에다가 100분율로 표시하는 거죠. 100을 곱해줘서. 100%는 아니죠. 100.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입력은, 자, 출력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입력에서 출력값을 내기 위해서 손실을 빼는 거죠. 반드시 100%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값에다가 손실을 빼서 100을 곱해줄 수도 있다. 자, 요런 식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효율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고 있는데요. 2차 효율이 있습니다. 2차 효율. 니타 2가 돼서. 자, 입력분의 출력이라며요. 그죠? 2차 입력이 되죠. P2 출력 P0. 그죠? 요거에 곱하기 100입니다. 자, 2차 입력분의 출력을 슬립으로도 표현되죠. 1-S 요것을 결국 요 얘기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결국 1-S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NS분의 N 100. 그죠? 자, 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전동기의
효율은 항상 2차 효율보다 작습니다. 그죠? 전동기의 효율은 항상 2차 효율의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자, 출력 얘기가 나와서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력에다가 출력에 단상 출력이 있고 삼성 출력이 있습니다. 자, 단상에는 P는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소비 전력이죠? 전력 구하는 거예요. 출력 구해서 여기에다가 니타 효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효율을 니타 이렇게. 그리고 삼상은 P의 VI 코사인 세타에 루트 3배를 해줘요. 삼상이니까. 네. 그리고 니타, 이렇게 니타를 효율을 곱해준다. 출력 단상과 삼상에 대한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토크를 또 정리를 하면 9.55 n분의 p, 그죠? 요거 단위가 뭐였죠? 뉴턴 퍼 메타, 그죠? 요거를 풀어서 해석하면 0.975 n분의 p에 킬로그램 메타. 자, 토크를 9.5 뉴턴 퍼 메타, 9.5 n분의 p 뉴턴 퍼 메타, 그러니까 단위가 뉴턴 퍼 메타로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면은 0.975 n분의 p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토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토크, 회전력, 동기와트, 그리고 비례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고, 효율까지 봤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유도 전동기 운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